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는 평가와 함께 값싼 중국 농수산물의 공세로 인해 우리 농업 생산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협상 어떻게 봐야 될지 통상 전문가이신 송기호 변호사 초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한중 FTA 협정문 이게 공개가 안 돼서요. 예. 한미 FTA 때도 그랬고요. 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큰 파장이 예견되는 사안인데도 이 즉시 공개하지 않는 게 국제 관례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징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제기이신데요. 그래서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도대체 지금 합의된 내용이 뭔지, 이를테면 자동차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또 투자자 국가 제소라는 그런 한미 자유무역협정 독소 조항은 여기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 정식 신청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는 유독 우리 경우에 이런 일반 소비자 국민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인데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통상 관료들이 먼저 결정을 해버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여론을 반영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벌써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때부터 이제 한 10년 이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히려 이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통상 절차법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계속 낮잠만 자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치권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통상협정이라는 게 어떤 단순히 나라 사이의 상품 무역 관세를 어떻게 정하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저탄소 소형차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려고 했던 제도가 결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무산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비자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공공정책,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또 외국 기업이 그런 공공정책을 무력화하고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수단으로 이 이른바 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역협정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대기업이 원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것이 아직까지 이런 통상절차법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좀 산업계에 로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것도 물론 관련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릴리스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도가 됐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이런 얘기합니다. 한중 FTA 타결로 우리 경제 영토가 세계 세 번째 규모로 커졌다. 또 이 한중 FTA가 경제 성장률을 한 5년 후에 1.25%포인트 더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어떤,
한미화하는 말은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대단히 많이 개방된 체제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자유무역협정, 즉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에 지금 한 10년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로 정부 주장처럼 그렇게 장밋빛이라면 자유무역협정이 그렇게 많이 체결되고 이제 중국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건 무상급식을 못하느냐, 뭐 무상보육을 못하느냐 이런 처지로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없다고요? 예. 네. 자유무역협정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자유무역협정이 이렇게 많이 체결되면 될수록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영토라는 개념을 정부가 그렇게 함부로 쓰고 있는데 이를테면 가령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 영토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논리라면은 그럼 한국은 중국의 경제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배타적인 독점적인 개념인데 단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것을 뭐 영토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또 이런 전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 통해서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럴 거라고 보시는지 하고요. 또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분야 수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 민변에서 그걸 이제 양업표라고 합니다만 각 상품별로 어떻게 관세율을 내리고 어떤 식으로 수출이 늘어날지 그런 두 나라 사이에 그런 합의한 표가 있는데 그걸 이제 공개하라는 저희들이 정식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몇 개 품목 또는 뭐 상당수의 품목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관세율이 내려가니까. 근데 문제는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동차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동차는 아예 이 협정에서 제외됐다고 이제 좀 뒤늦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왜 이 한중 자유무역 협정에서 자동차가 왜 제외됐느냐? 지금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미 중국에 가서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미국 엘레바마주에 이미 현대자동차 공장도 있고.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중국에서 생산된 유럽차가 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한국에 보다 싼 값에 대거 밀려 들어올 것을 염려한 자동차 협회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가 제외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정말로 자유무역협정이 순수하게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서 보다 더 싼 가격에 공급하는 그런 것만을 의도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이번 협정에도 자동차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뺐지 않습니까? 즉, 몇 개 품목에 따라 가지고는, 이 협정으로 인해서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중국 측 자료를 보면은 이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한국과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비교한 중국 측 자료를 보면은 경쟁력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거나 즉 중국이 급속하게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따라잡고 있거나 또는 그 기간에 경쟁력이 뒤바뀐 즉 2003년에는 앞서 있던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2012년 자료에는 중국 산업의 경쟁력에 뒤처지는 즉 이러한 중국의 경쟁력 추월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협정이 체결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 협정으로 인한 어떤 그 중국의 제품이 대거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그럴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얼마나 해당 업계와 또 깊이 있게 국민 경제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기업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번에 뺐다라고 하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자유무역 협정으로 보통 농산물 들어오면 뭐 남미산 포도 더 싼 값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 효과를.
근데 자동차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좀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간의 우리 자유무역 협정 체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그것을 단적으로 그냥 자동차를 위한 자유무역 협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즉 국내에 이미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뭐 현대자동차가 지난번에 10조 원을 입찰해서 삼성동의 한전 부지를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예. 즉 이처럼 이미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고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 그나마 거기에 더 덧붙여서 어떤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자유무역 협정의 오히려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냐. 적어도 우리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이를테면 이번에 중국 에이펙, 그러니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가령 중국 같은 경우는 중화경제권이라는 그런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실크로드 어떤 경제협력 기대라든지 또 아시아태평양 경제자유무역구역이라든지 그런 거대한 어떤 자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미국대로 또 러시아는 유라시안 경제공동체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국가 이익을 위한 거냐는 거죠. 특정 산업이나 그런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자유무역 협정이 우리의 전략이 없다. 즉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 자유무역 협정 체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남북 사이거든요. 남북 경제 공동체인데 그러한 핵심적인 모두를 위한 그런 자유무역 협정의 근본 전략이 없이 이번 한중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대기업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거대 경제권의 그런 결과적으로 편입을 촉진시키는 대단히 잘못된 방향의 자유무역 협정 체제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자유무역 협정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동차 산업을 위한 FTA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 소식 전후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가 대상이 안 되고 보호를 받게 돼서 그렇게 해서 오른 거군요. 예, 물론 주가에 여러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부르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한일 자유무역 협정이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냐는 문제죠. 즉 실은 한일 자유무역 협정이야말로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협상을 시작한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근데 그 최초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일본산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중 FTA 타결 소식에 크게 반발하신 분들이 농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시각도 많은데요.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쌀 시장은 지켰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쌀을 제외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쌀 문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흔히 TPP라고 하는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가령 거기서 일본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쌀의 관세율을 조금 낮춘다든지 또는 쌀 의무 수입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본이 양보해서 그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 가령 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세로 간다면은 한국 정부가 과연 그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라고 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미 한국 정부는 그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관심이 있다, 참가할 의지가 있다라고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단지 한중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시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국가 이익이 뭐냐는 문제죠. 즉 만약에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일본이 양보해서 쌀이 포함되는 것을 된다면 저는 분명히 한국 정부가 이게 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가입할 수 없다. 과연 이런 입장을 한국 정부가 취할 것이냐?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즉 지금 이미 애초에 단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 과잉 개방 형식으로 첫 발이 깨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잘못된 자유무역협정 체제로 한국이 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특히 우리 농업을 위해서라도 이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과연 이 수단을 통해서 한국이 이루려고 하는 어떤 국가 목표가 뭔가, 또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철시키는 한국의 전략이 뭔가. 그 핵심에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북한을 연착륙, 북한이 한반도 경제 공동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할 것인가. 이를테면 가령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를 WTO라든지 서독이 맺는 어떤 경제협정마다 다 그 서독과 동독 사이의 경제 관계는 민족 내부 간 거래를 한다라는 것을 다 국제 규범화를 시켰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는 개성공단이라는 아주 좁은 범위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체결한 그 어떠한 자유무역협정에도 남북 사이의 교류를 무관세, 즉 민족 간의 거래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유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상 만약에 북한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다면 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민족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게 세계무역기구나 FTA 위반이 돼버리거든요. 즉 무관세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북한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무관세 특혜를 북한에 대해서만 그런 민족 간 내부 간의 거래로 보고 특혜를 주게 되면 예.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전부터 우리가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 꼭 남북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류에 대해서 경제무역에 대해서 민족 간의 거래로 본다라는 그러한 특별한 규정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저는 요구를 해왔는데요. 예. 다시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 단지 이번에 수입 포함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문제보다는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농업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유무역협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해나가야 될지 우리의 어떤 전략이 없다는 거죠. 예. 그 단적인 애가 아까 말씀드린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으로서 지금 일본이 쌀을 양보할 것이냐 양보하지 않을 것이냐만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를 좀 많이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이 좀 머리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중 FTA 타결과 관련해서 통상 전문가이신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